월요일에 실적 발표하는 팔란티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오늘 영상은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리포트의 제목을 보면 자, 4분기 팔란티어는 상업 부분, 이 커머셜 부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영상은요. 세계 유료 사이트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닝 위스퍼, 시킹 알파, 팁 랭크까지.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요. 지표들이 굉장히 크로스되는 지표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팔란티어 이번 실적 발표가 안 나올 것 같다 이야기하는지, 이번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는 왜 좋게 예상하는지를 제가 객관적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고요. 제가 고양이 아빠가 됐잖아요. 녹음하는 중에 야옹이 소리가 들려도 이쁜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 텐데요. 이 리포트의 처음을 딱 보면 자, 제가 중요한 내용을 빨간 박스로 그었거든요. 자, 애널리스트들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당 순이익이 0.08달러, 0.08달러, 8센트죠. 그다음에 매출이 6억 280만 달러, 602.8 밀리언을 예상하고 있고요. 건너뛰어서 지금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경쟁 회사가 있잖아요. 팔란티어와 같이 빅데이터하는 경쟁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와 이 데이터 브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데이터 브릭은 이제 상장돼 있지는 않죠. 근데 이들에 비해서 이번에 팔란티어는 좀 뒤처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에 비해서는 좀 뒤처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자, 분석가들은 여기 세 번째 박스입니다. 회사의 정부 및 국제 상업 부분이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쪽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 정부에 돈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5년, 10년 계약할 걸 짧게 끊어서 계약하고 지난번 분기 때 팔란티어가 사실 이게 큰 위기였죠.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자, 지난 3개월 동안에 팔란티어는 이 추정치에 대한 수정을 가했는데 자,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9번에 여기 보죠. 9번의 상향 수정이 되었고요. 매출 추정치는 9번 상향 수정한 반면에 2번의 하향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EPS와 레베뉴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 상향 조정된 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반면에 지금 하향도 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어닝 익스포의 지난 분기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모습인데 지난번에는 자, 인라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혼재됐죠, 되게 이렇게, 그렇죠? 되게 혼재되게 나왔고 쉽게 말해서 쉽지 않게 나오는 결과였는데, 자, 쭉 좀 밑으로 내려가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오른쪽이 이제 베어 입장이고 왼쪽이 불 입장이거든요. 자, 팔란티어에 대해서 일단 좀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하는 이들은 왜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하는가? 곰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면 조금 깨지죠. 이렇게 보면 AI의 버블을 첫 번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뭐죠? AI의 그 분위기를 팔란티어가 이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하이 PE 나오죠. 그렇죠. P가 지금 너무 높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반면에 팔란티어의 이제 황소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딱 보면은 여전히 미국 정부와의 국방 지출, 그다음에 글로벌 이제 커머셜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이게 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PE는 되게 높지만 그렇지만 PEG를 보면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밑에 쭉 보면 24년 S&P 500에 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기억하십니까?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알렉스 카프가 앞장서서 이제 주가를 좀 방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기네들은 충분히 팔란티어는 S&P 500 편입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 편입해 달라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쳤던 거 기억나시죠? 마지막
밑에 이제 황소의 얘기를 봐도 PEG 비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지금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다? 적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월가의 지금 레이딩을 보면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느낌이 오시죠? 스트롱 바이가 4명, 바이가 1명, 홀드가 5명, 셀이 3명, 스트롱 셀도 5명. 야, 보통 이제 팔란티어가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드물거든요. 그렇죠? 뭐 스킹 알파의 전문가들은 좀 바이 쪽에 가까운데, 이제 스킹 알파 쪽은 되게 좀 이렇게 황소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바이 하라 그러는데 뒷감당은 안 하죠. 자, 보면 또 팔란티어의 퀀트 랭킹을 보면 190, 같은 종목 섹터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쪽에서 191개의 종목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그중에 팔란티어는 60등 하고 있어요. 아, 이건 뭐지? 6318 3분의 1이네요.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인데 이 반에서 20등 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까요? 못하는 아이일까요? 그냥 뭐 적게 그렇다면 1등은 누가 하고 있나? 191개 종목 중에 이제 찾아봤더니 1등이 세일즈포스. 여러분 세일즈포스 좋은 회사라니까요. 2등이 다큐사인. 이번 설렁탕에 다큐사인 쇼친 사람 좀 있던데. 그 다음에 놀라운 건 4등이 줌비디오. 주가 되게 못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주가 잘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 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밸류에이션, 그로스, 뭐 이렇게 모멘텀 이런 거 다 총괄한 건데 이 가운데 10등 안에 드는 종목 10등이 드랍박스예요. 얘네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팔란티어의 레비뉴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돈 잘 벌어요. 그리고 자, 어닝도 보면 저기 보시면 검은색이 이제 에스티메이시고 컨센서스죠. 하늘색이 실제 나온 모습인데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선방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모습을 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죠. 인라인인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집계하고 분석하는 곳에 따라 좀 차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실적 발표를 해도 그 인베스팅에서 하나, 어닝스에서 하나 조금씩 차이 있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시킹 알파의 분석을 보면 아주 좋아요. 자, 보십시오. 모멘텀도 보면 지난번에 바닥을 찍고 마이너스 13.81% 바로 플러스 945% 지금 성장을 했고요. 그렇죠? S&P 500을 비교하고 있는 거고 그로스도 A+, 밸류에이션 D-, 그다음에 프로피타빌리티 A-. 요것만 보면 월요일 날 팔란티어 실적 발표 후에 날아가야 되고요. 메타처럼 보자고요, 한번. 자, 팔란티어를 S&P 500과 비교한 차트인데요.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6개월 전에 보면 팔란티어는 밑에 오렌지 컬러고 이게 블루 라인이 S&P 500이거든요. 어떻죠? 작년 요때 어닝 발표 후에 바닥 쳤다가 올라가서 작년 11월에서 12월까지 S&P 500보다 올라섰다가 작년 연말 기점으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점점 바이가 벌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 6개월 동안의 모습이고요. 자, 이걸 한 달 동안의 모습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5일 동안의 모습은 골든 크로스. 최근 점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죠. 자,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팔란티어의 공매도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 2월부터 점점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재작년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작년 2분기 전과 요 후를 보면 그렇죠. 공매도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 주가가 오르기 쉽지 않겠죠. 대신에 인사이더들을 보면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때 조금 나왔지만 뭐 그 2021년에 비하면은 근데 사실 이제 인사이더들도 그렇죠. 뭐 이들이 여러분 팔란티어 인사이더 내부자들이 돈이 없는 이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주식 올랐을 때 팔아야지. 지네도 돈 많이 버니까 바닥 길 때는 잘 안 팔죠. 또 욕도 바가지로 먹으니까 요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 뭐 21년에 비하면 확실히 줄었지만 22년에 비하면 또 점점 늘고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자, 팀 링크에서 이 팔란티어를 딱 봤을 때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모더레이트 셀 레이딩을 8밖에 안 줬고요. 목표 주가를 최고치는 21불, 에버러지는 12불 20. 그 다음에 최저가는 5불로 줬습니다. 와, 이 너무한 거 아니야?
20년으로 기억이 21년 초로 기억이 되네. 2021년 초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CD에서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10불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팔란티어가 한창 40불 넘어서고 있을 때였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그 뒤로 한 2년 지난 뒤로 팔란티어가 10불 밑에서 헤매던 때가 있었죠. 자, 계속해서 여기를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보면 여러분 EPS 보이세요? 지난 분기 때 팔란티어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0.06.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날아가야 되거든요.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왔으면 날아가야 되거든요.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다니까. 근데 이 흑자로 전환됐던 지난 분기가 사실은 그쵸. 인라인의 리포트 실적을 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시장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작년 10월 말에 파월이 비둘기가 돼서 나타난 뒤로 시장은 11월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상승에 팔란티어가 올라타지 못했다는 게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이게 보면 이제 흐름을 보면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팁 랭크에서는 보세요. 스코어를 8을 가르치고 있어요. 10만 점에. 이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뭐죠? 혼재돼 있다 말씀드린 게 그러면서도 에버리지 타깃 프라이스는 12불 220. 와, 이거 참 못절한 말이야. 자, 보세요. 더 헷갈립니다. 자, 팔란티어의 테크니컬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바이 여기 보세요. 바이 와, 이것만 보면 사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참고해야 될 게 팔란티어의 기간 매수가 어떤가? 30기간 보유량이 38.88%. 근데 이것도 이제 집계한 곳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시킹 알파거든요. 자, 이 인스티튜션이 기관들이잖아요. 38.8%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케이. 개인들은 여전히 되게 조금이죠. 인사이드들과. 이렇게 보면 10.34. 요즘 팔란티어가 인기가 없죠. 못 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 브라운 컬러가 50%를 넘게 차지하는 게 퍼블릭과 어더스. 이건 시킹 알파인데 여러분 요거 함께 봐야 될 피어스 함께 봐야 될 종목들을 여러분 한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티커가 FICO 그다음에 HUBS HUBS 그다음에 데이터독 DDOG ANSS 이 종목들을 함께 비교해서 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에 비해서 요거는 이제 시킹 알파의 분석이고 팀 랭크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분화 시켜 놨습니다. 인사이더 비율이 6.37%. 사실 이들이 좀 다 사라져 버리면 팔란티어가 날아가겠죠. 여전히 팔란티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인사이더들의 아직도 멈추지 않는 내부자 거래잖아요. 11.65%는 뮤추얼 펀드. 요거 녹색, 그린. 그다음 15.26%가 자, other institutional investor들. 이제 기관. 그러니까 사실 요게를 둘 합쳐야죠. 26에서 뭐 20, 한 7 정도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오렌지 66%가 퍼블릭 컴퍼니 하면서 other individual investor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좀 차이가 있죠. 자,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우리 윤재성 전무가 계성장이 강조하는 근데 뭐 그 부분이 강조하는 뿐만 아니라 사실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캐시플로우죠. 팔란티어는 여러분 캐시가 되게 많은 회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플로우를 보면 여기 보면 작년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 22일 딱 이렇게 보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보면 마이너스 39 밀리언, 마이너스 169, 마이너스 269, 플러스 333, 플러스 223, 인베스팅 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 6.7,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397. 그 다음에 파이낸셜 캐시플로우는 여기 보면 46, 324, 1.0 빌리언이에요. 이거는 306 밀리언. 그 다음에 밑에 프리 캐시플로우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50이었다가 마이너스 178, 마이너스 308 굉장히 늘어나다가 12월 21일에 보면은 2021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제가 좀 헷갈렸네. 이게 보면 여러분 12월 18일이라는 게 아니라 2018년 잠깐 제가 좀 잠깐만요. 네네네 정정합니다. 제가 순간 좀 숫자 보고 착각했어요. 12월 18일이 아니라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12월 이렇게 1년 단위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2월 이런 식으로까지. 아셨죠?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야지 맞아. 1년 단위로 이렇게. 여기 보면 12월 2020년, 2022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프리캐시 플로우 보면은 마이너스 2018년에 12월에는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178, 마이너스 308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이제 적자 폭이 갔다가 2021년부터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여기도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흑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 거죠. 지금 돈을 계속 이렇게 벌고 있다고 하니까 1.27빌리언에서 2.63까지. 그렇죠? 대신에 자, 팔란티어의 그 캐시플로우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오퍼레이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퍼플이 인베스팅 투자 쪽이고 그다음에 요 뭐죠? 그 얇은 그린이 이제 파이낸싱 쪽이거든요. 보면은 파이낸싱 쪽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쪽이겠죠. 인베스팅 쪽, 그다음에 광고 마케팅 쪽의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분기에 실적 발표한 어닝 위스퍼의 자료에 따르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라인을 발표했거든요. 지난번이에요. 이게 12월 2일 날 실적 발표했죠. 근데 얘네가 왔다 갔다 해요. 지난번에 또 아침에 발표했다가 내일은 모레죠. 이번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애프터에서 발표를 해요.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모르겠네. 자, 보면 이것도 엇갈려요. 센티멘트는 4.8에서 굉장히 좋은 편이고 스코어도 플러스 5거든요. 근데 그레이드는 또 D뿔. 대학 다닐 때 저의 성적표입니다. D뿔.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죠. 지난번 실적 발표 여기 보면 12월 2일 2023년 11월 2일 노멤버 2 이때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EPS가 0.07 나왔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0.06이니까 거의 똑같이 나왔죠. 어닝 위스퍼에서의 컨센서스가 0.07 동일하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가 이렇게 노란색, 겉에가 이제 파란색. 레베뉴도 0.5. 그러니까 지난번은 아예 어닝 그로스는 내놓지도 못했어요. 별로 안 좋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발표가 되고 어떻게 된다? 쭉 빠져버린 거죠. 수많은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월요일에 발표되는 팔란티어의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무엇을 좀 봐야 되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PE는 굉장히 높지만 PER은 굉장히 낮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죠. 자, PER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PER은 자, 단점을 보완한 지표가 PER 그러니까 아까 PE 아니라 PEG는 낮다 그랬잖아요. PEG가 뭐냐면은 PER의 단점을 보완한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가 이익 증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즉 PER을 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성장률 대비 몇 배의 퍼로 거래되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에 초점을 둔 종목들을 분석할 때는 사실 퍼보다는 이 PEG의 값이 훨씬 중요한데 팔란티어는 현재 PEG가 굉장히 낮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팔란티어의 분석 자료였습니다. 자, 과연 지난번에 올려드린 애플, 메타, 아마존처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지. 근데 이렇게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때 엇갈리는 분석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 것도 저는 처음 봐요, 사실은.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섭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미즈노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매. 그래서 한번 월요일날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본격적으로 중소형주의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스타트를 잘 끊기를 바라고요. 팔란티어 주주분들 화이팅 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이 많이 늘고 조회수가 많으면 변함없이 말씀드리지만 테슬라처럼 팔란티어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